안녕하세요. 서강대학교 입학차입니다. 지금부터 2026학년도 서강대학교 입학 전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학년도 입시 주요 사항입니다. 2026학년도 서강대학교 모집 인원은 총 1,761명이며 수시에서 전체 모집 인원의 59%인 1,044명, 정시에서 41%인 717명을 모집합니다. 수시 모집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전형이 있으며 정시 모집에는 일반 전형과 정원 외 특별 전형이 있습니다. 서강대학교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은 계열 구분 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따라서 권장 필수 이수 과목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수능 선택 과목에 제한 없이 모든 모집 단위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수시 모집에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180명,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692명, 논술 전형으로 172명을 모집합니다. 정시 모집의 경우 2025학년도부터 수능 다군 모집을 실시했습니다. 일반 전형으로 나군에서 510명, 다군에서 112명, 총 622명을 모집하며 지원 자격에 따라 지원이 가능한 정원 외 특별 전형으로 95명을 모집합니다. 다음으로 2026학년도 입학 전형의 주요 변경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수시 모집의 첫 번째 변경 사항은 학생부 교과 전형과 논술 전형의 전형 요소 간소화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우 기존의 학생부 교과 90%와 학생부 비교과 10%를 반영하여 정량 평가하였으나 2026학년도부터는 학생부 교과 100% 정량 평가로 변경되었습니다. 논술 전형 요소도 논술고사 80%와 학생부 정량 평가 20%에서 논술고사 100% 반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두 전형 모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기존과 같이 유지됩니다. 서강대학교는 단순한 전형 요소를 통해 수험생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올해는 더욱 간소화된 전형 요소를 통해 여러분들의 부담을 한층 더 완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학생부 종합 특성화 고교 졸업자 전형이 신설되면서 학생부 종합 기회균형 전형의 특성화 고교 졸업자 지원 자격이 삭제되었고 학생부 종합 서강 가치 전형의 지원 자격 세부 요건 중 군인 자녀와 가톨릭 지도자 추천자의 세부 요건이 변경되었습니다. 각 요건의 자세한 변경 사항은 영상 중반부에 학생부 종합 전형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시 모집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서강대학교는 2025학년도부터 자유전공학부를 신설하여 수시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 그리고 수능 일반 전형에서 모집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시 다군에서 인문학 기반 자유전공학부와 AI 기반 자유전공학부를, 정시 나군에서 사이언스 기반 자유전공학부를 모집하였으나 2026학년도부터는 정시 다군에서 세 가지 자유전공학부를 모두 모집합니다. 또한 2026학년도부터 수능 성적 산출 방법이 변경되어 A형과 B형 중 더욱 높게 산출된 점수가 자동으로 최종 반영됩니다. 서강대학교는 2026학년도부터 본교 신입학 전 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영합니다. 최종 선발 총점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 1호는 100점 감점이 적용되며 2호부터 9호는 과락, 즉 0점 처리됩니다. 지금까지 2026학년도 서강대학교 입학 전형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이제부터 각 전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수시 모집의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지역 균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총 180명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2026년 2월 국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중 국내 고교에서 4학기 이상 성적을 취득하였으며 출신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입니다. 고등학교별 최대 추천 가능 인원은 20명으로 지원 전 재학 중인 고등학교와 반드시 사전 협의 후에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교 유형에 따라 지원할 수 없는 학교가 있으니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영역을 100% 정량평가하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는 전형으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4개 영역 중 3개 영역 각 3등급 이내, 그리고 한국사 4등급 이내라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 산출 시 탐구 영역은 한 과목만 반영되며 계열별 수능 응시 영역의 제한은 없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정량평가 산출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000점 만점으로 전 과목이 반영되고 등급 계산과 비율 계산의 합으로 최종 점수가 산출됩니다. 먼저 등급 계산은 90%인 900점을 차지하며 석차 등급이 부여되는 전 과목이 반영됩니다. 등급 평균은 반영되는 모든 과목 각각의 등급과 단위수를 곱한 값을 더한 후 각 단위수의 합으로 나누어 계산됩니다. 등급 계산의 최종 점수는 10에서 등급 평균을 뺀 후 100을 곱한 값입니다. 비율 계산은 10%인 100점을 차지하며 성취도 및 성취 비율이 부여되는 전 과목이 반영됩니다. 과목별 환산 성취 비율은 반영되는 과목별로 취득한 성취도에 해당하는 성취 비율을 2로 나누고 취득한 성취도 하단의 성취 비율 합계값을 더하여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한 과목별 환산 성취 비율을 더하여 2로 나눈 값이 최종 점수가 됩니다. 이때 최종 점수가 100점 이상인 경우는 모두 100점 처리됩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보며 직접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생은 총 6개의 과목을 이수하였고 석차 등급이 부여되는 과목과 성취도 및 성취 비율이 부여되는 과목을 각각 3개씩 이수하였습니다. 석차 등급이 부여되는 과목 A는 3단위로 1등급, 과목 B는 5단위로 2등급, 과목 C는 2단위로 3등급을 받았고 성취도 및 성취 비율이 부여되는 과목 D는 성취도 A를, 과목 E는 성취도 B를, F는 C를 받았습니다. 먼저 등급 계산 점수를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생의 등급 평균은 과목 A, B, C 각각의 등급과 이수 단위를 곱하여 더한 값을 반영 과목의 단위수 총합인 10으로 나눈 값으로 1.9입니다. 최종 점수 산출식인 10 빼기 등급 평균 곱하기 100에 등급 평균인 1.9를 넣었을 때의 값인 810이 등급 계산 최종 점수입니다. 다음으로 비율 계산을 위해 과목별 환산 성취 비율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목 D의 경우 이 학생이 취득한 성취도는 A이며 성취도별 비율은 40, 30, 30입니다. 따라서 과목 D에 대한 환산 성취 비율은 취득 성취도의 비율인 40을 2로 나눈 값인 20과 하단 성취 비율인 B 30, C 30을 더한 값인 80이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과목 E와 F의 환산 성취 비율도 구합니다. 이렇게 구한 과목별 환산 성취 비율의 합을 2로 나눈 값인 78.75가 이 학생의 비율 계산 최종 점수가 됩니다. 따라서 이 학생의 최종 반영 점수는 등급 계산 점수와 비율 계산 점수의 합인 888.75가 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입시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3개년 경쟁률입니다. 최초 경쟁률에 비해 충원율과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률을 고려한 최종 경쟁률은 매우 낮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개년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률입니다. 이어서 모집 단위별 입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문 자연 계열의 모집 단위별 경쟁률과 충원율입니다. 자연 계열의 모집 단위별 경쟁률과 충원율입니다. 관심 있는 모집 단위의 최초 경쟁률과 최종 경쟁률, 그리고 충원율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6학년도 학생부 종합 전형 총 모집 인원은 692명으로
4가지 전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 565명, 학생부 종합 기회균형 전형 85명, 학생부 종합 서강 가치 전형 36명, 학생부 종합 특성화 고교 졸업자 전형은 6명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전형 간 중복 지원도 가능합니다. 학생부 종합 일반 기회균형 서강 가치 전형의 전형 방법입니다. 세 전형의 공통적인 지원 자격은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 혹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이며, 학생부 기회균형 전형과 학생부 서강가치 전형은 추가적인 지원 자격이 필요합니다. 세 전형 모두 서류 정성평가 100%로 지원자를 평가하며 면접과 수능 최저학력 기준과 같은 기타 전형 요소는 활용하지 않습니다. 학생부 종합 기회균형 전형의 세부 지원 자격입니다. 국가보훈 대상자, 농어촌 학생,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장애인 대상자, 자립지원 대상자, 북한 이탈 주민 등이 있으며, 올해부터 학생부 종합 특성화 고교 졸업자 전형의 신설로 인해 학생부 종합 기회균형 전형의 세부 지원 자격이었던 특성화 고교 졸업자는 삭제되었습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 서강가치 전형의 지원 자격입니다. 다문화 가족 자녀, 군인 자녀, 소방 및 경찰 공무원 자녀, 가톨릭 지도자 추천자가 해당합니다. 군인 자녀의 세부 자격 요건이 기존 직업 군인으로 복무 중인 자의 자녀로서 국방부 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에서 15년 이상 직업 군인으로 복무 중인 자의 자녀로 변동되었습니다. 가톨릭 지도자 추천자의 세부 요건도 가톨릭 교회의 사제, 현직 수도회 장상, 가톨릭계 고등학교장, 한국예수회 소속 수도자의 추천을 받은 자에서 가톨릭계 고등학교 교사인 수도자의 추천을 받은 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다음은 2026학년도 신설 전형인 학생부 종합 특성화 고교 졸업자 전형입니다. 본 전형에서는 총 6명을 모집합니다. 해당 전형은 2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단계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서류 정성평가 100%로 모집인원의 5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80%와 제출 서류 기반 면접 20%를 반영하여 최종 선발합니다. 지원 자격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4호 나목에 해당하는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로서 기준 학과 이수자 혹은 관련 전문교과 30단위 이수자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이며, 일반 고등학교의 전문계 과정은 지원 가능하지만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지원 가능 모집 단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서강대학교의 서류평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서류평가의 총점은 1000점으로 학업 역량, 공동체 역량, 성장 가능성이 각각 50%, 20%, 30%의 비율로 평가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학업 역량은 지원자가 고교 3년간의 생활 동안 대학에서 주도적으로 학문을 닦을 수 있는 학업 역량을 충분히 갖추었는지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합니다. 교과 성적의 절대값으로 읽어낼 수 없는 과목별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 이수자 수, 성취도 및 성취 비율과 함께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등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학생이 학업을 수행해온 과정과 결과를 함께 평가합니다. 계속해서 20%에 해당하는 공동체 역량의 세부 평가 항목은 리더십, 소통과 협업 능력, 규칙 준수, 나눔과 배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강대학교도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이 서강대학교라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제 몫을 다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기 위해 고등학교라는 공동체에서의 모습을 평가합니다. 따라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필요한 바람직한 사고와 행동, 교사 및 교우와의 관계, 공동체를 대하는 태도,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과 더불어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 배려 혹은 희생의 사례, 봉사활동에 대한 의미 부여, 공동체의 규정 준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마지막 평가 요소는 성장 가능성입니다. 성장 가능성은 자기 주도성, 교과 이수 과정과 성취도, 경험에 대한 개방성, 목표에 대한 지속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강대학교는 학생부 종합 전형 평가 요소에서 전공 적합성 혹은 계열 적합성보다 더 넓은 개념인 성장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성향을 지속적으로 실천하여 더 발전할 가능성, 현재의 상황이나 수준보다 질적으로 더 높은 단계로 향상될 수 있는 가능성, 자기 주도적으로 학업을 수행하고 학습해 나가는 성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서강대학교는 모집 단위별 권장 필수 이수 과목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 내에서 쌓은 역량과 성장 경험을 통해 여러분을 평가합니다. 또한 어떤 관심사라도 지원자가 주도적으로 확장하고 배움을 심화해 본 경험이 있다면 의미 있는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2025학년도 학생부 종합 전형 입시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형별 최초 경쟁률과 최종 경쟁률입니다. 2025학년도 인문 자연 계열의 모집 단위별 최초 경쟁률 및 최종 경쟁률, 그리고 충원율입니다. 자연계열 모집 단위별 최초 경쟁률 및 최종 경쟁률, 그리고 충원율입니다. 관심 있는 모집 단위의 입시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총 모집 인원의 약 3배수까지 최종 합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합격뿐만 아니라 추가 합격까지 고려한 지원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 전형의 경우 172명을 모집하며 지원 자격은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 혹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입니다. 논술 전형은 논술 시험을 100% 반영하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는 전형으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4개 영역 중 3개 영역 등급 합이 7 이내, 그리고 한국사는 4등급 이내입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 산출 시 탐구 영역에서는 한 과목만 반영되며 계열별 수능 응시 영역의 제한은 없습니다. 논술 시험의 계열별 모집 단위와 출제 분야입니다. 인문 자연에서는 인문, 사회과학 관련, 자연 계열에서는 수리 관련 제시문과 논제가 출제됩니다. 두 계열 모두 100분 안에 두 문항을 풀이해야 하며 첫 번째 문제가 40%, 두 번째 문제가 60% 반영됩니다. 인문 자연 계열의 답안 작성 분량은 문제당 800에서 1000자로 제한되어 있고 자연 계열의 답안 작성 분량은 문제당 한쪽 이내입니다. 논술 시험 적용 교육과정 및 대상 교과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보통 교과이며 전문 교과는 제외됩니다. 계열별 기출문제와 논술 시험 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문계열 기출문제의 경우 하나의 문항 안에 여러 개의 제시문이 출제되고 문제에 여러 조건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강대학교 인문계열 논술은 실제로 문제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작성했는지를 평가합니다. 또한 제시문의 양이 많고 짧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제시문 간의 관계를 바르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100분 안에 2개의 문제를 풀어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잘 안배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계속해서 자연계열 기출문제입니다. 자연계열의 경우 하나의 문항 안에 3개에서 4개의 소문항이 출제됩니다. 각 소문항들은 연쇄적인 구조가 아닌 독립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초반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나오더라도 후반에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문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수리 논술이므로 정답이 틀렸더라도 풀이 과정이 맞았다면 부분 점수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답만큼 풀이 과정도 중요합니다. 서강대학교는 입학처 홈페이지에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를 통해 기출문제와 예시답안,
그리고 출제 의도를 공개하고 있으며 논술 가이드북을 배포하여 모의 논술 문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 기출 문제와 모의 논술 문제를 통해 서강대학교의 논술 출제 방식을 알아보고 연습을 통해 논술 시험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2025학년도 논술 입시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술 전형은 최초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 양상을 보이는 전형입니다. 그러나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여부, 논술 시험 응시 여부, 추가 합격까지 모두 고려한 최종 경쟁률은 두 계열 모두 최초 경쟁률에 비해 4배가량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모집 단위별 경쟁률입니다. 논술 전형은 추가 합격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 전형으로 모집 단위에 따라 추가 합격자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여부와 논술 시험 응시 여부로 인해 모든 모집 단위에서 최초 경쟁률에 비해 최종 경쟁률이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마지막은 정시 모집입니다. 수능 일반 전형의 모집 인원은 625명입니다. 서강대학교 수능 일반 전형은 나군과 다군에서 모집하고 있으며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자격은 고등학교 졸업자 및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입니다. 수능 일반 전형의 최저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정시 특별 전형은 나군에서 모집하며 수능 농어촌 학생,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장애인 대상자, 특성화 고교 졸업자 전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특별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전형으로 국어, 영어, 수학, 탐구 4개 영역 중 3개 영역 등급 합 9 이내, 그리고 한국사는 4등급 이내입니다. 탐구 영역의 경우 수능 반영 점수 산출 시에는 두 과목 모두 반영하며 수능 최저학력 기준 산출 시에는 상위 한 과목을 반영합니다. 다음은 정시 주요 사항입니다. 수능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에서 모두 수능 100%를 반영합니다. 수능 필수 응시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국사이며 특별 전형의 수능 특성화 고교 졸업자 전형만 탐구 영역을 직업 탐구로 대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계열과 모집 단위에 관계없이 A형 산출식만 사용했으나 2026학년도부터는 계열과 모집 단위에 관계없이 A형과 B형 중 산출식 대입 결과가 더 높은 점수를 최종 반영합니다. A형은 국어 1.1, 수학 1.3, 탐구 0.6의 가중치가 부여되며 B형은 국어 1.3, 수학 1.1, 탐구 0.6의 가중치가 부여됩니다. 영어와 한국사는 A형과 B형 모두 등급별 가산점으로 반영됩니다. A형과 B형 중 지원자에게 유리한 점수가 자동으로 반영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역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성적 반영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어와 수학은 표준 점수를, 탐구는 자체 변환 표준 점수를 활용하여 가중치를 부여합니다. 탐구 영역 자체 변환 표준 점수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성적 공개 이후 서강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어와 한국사는 등급에 따른 가산점을 부여하며 등급별로 가산점 차이가 있습니다. 2025학년도 정시 모집 수능 나군 일반 전형 경쟁률입니다. (2025학년도) 정시 모집 수능 다군 일반 전형 경쟁률입니다. 이상으로 2026학년도 서강대학교 입학 전형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서강대학교는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입학 가이드북, 논술 가이드북, 전형별 모집 요강을 게시하고 있으며 상시 질의응답이 가능한 Q&A 게시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7, 8월에는 수시 전화 상담을, 12월에는 정시 전화 상담을 운영할 예정이니 서강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서강대학교 입학처 유튜브에서는 전형 안내 영상, 본교 입학 전형 설명회 영상,
전년도 합격자 인터뷰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을 활용하여 지원 전략을 세우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강대학교는 여러분의 멋진 시작을 기다리겠습니다. 2026년 캠퍼스에서 만나요.